안녕하세요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지난 17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어떻게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지 그 과정을 보고 마지막에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한제국이 한일합병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지요. 오늘 18번 학습지에서 배워볼 내용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맞서 싸웠던 수많은 조상님들의 활동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조상님들의 활동 모습을 항일의병, 을사늑약 반대운동, 그리고 의병투쟁 등의 핵심 단어들을 바탕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습 주제인 항일의병입니다. 항일의병, 일본에 저항하는 의로운 병사. 자,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이라는 뜻을 가진 한일 의병 활동을 알아볼 겁니다. 의병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4번 학습지에서 최초로 배웠습니다. 나라에서 만든 군대가 아니라 백성들이 조직한 직접 만든 군대를 우리는 의병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대한제국을 침략하자 당시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직접 군대를 만들고 일본에 저항하였습니다. 이 항일의병을 총 3단계로 나눠서 볼 겁니다. 1895년 을미년에 발생했던 을미의병, 1905년 을사년에 발생했던 을사의병, 그리고 1907년 정미년에 발생했던 정미의병입니다. 자, 오늘 18번 학습지의 항일의병 운동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17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일제의 한국 국권 침탈 과정을 기억해두고 오늘 18번 내용을 공부해두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의병운동 을미의병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발생한 을미의병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성황후 민씨가 일본군과 일본 사무라이에 의해서 암살당했던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사변 직후 진행된 을미경 내용 중에서 특히 많은 백성들의 반발을 샀던 것이 단발령이었습니다. 을미사변으로 인한 조선 사람들의 분노가 조금씩 쌓이다가 단발령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폭발하게 되고 양반 유생들이 주도한 의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인석, 이송 등의 양반 유생들이 주도한 이때의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이 을미의병은 친일적인 관리들을 처단하고 지방 관청 및 일본군을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의병 운동 을미의병입니다. 자, 두 번째 의병 운동 을사의병을 알아보겠습니다. 1905년 발생한 을사의병의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1905년 체결되었던 을사조약,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양반 유생 중에서 의병 활동을 을사병 활동을 주로 전개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익현이 있습니다. 네, 최익현의 사진입니다. 최익현은 을사의병 당시 일본군에 맞서서 각지에서 싸우다가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후 대마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마도로 포로로 끌려간 최익현 선생님은 이제 감옥에서 단식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본에게 저항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을사병은 최익현 등 양반 유생뿐 아니라 신돌석 등의 평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존에 실시되었던 을미의병은 주로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의 을사의 의병은 기존에 참여하던 양반 유생들에 더해서 평민들이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네, 대표적인 평민 의병장인 신돌석 장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면서 많은 일본군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합니다. 항일의병 운동의 세 번째 단계, 1907년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우리가 지난 18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정미 7조약이 있습니다. 정미 7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자, 한나라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다는 것, 당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치욕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시위대의 1년대 1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은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에 따른 굴욕을 견디다 못해서 치욕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박승환 장군은 자결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글을 말이죠. 대대장 박승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한제국 군대는 무기 반납 및 군대 해산을 거부하고 서울 시내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일본군과 전투 끝에서 패배한 대한제국 군대, 비록 군대 조직 자체는 해체되었지만 이때 대한제국의 군대로서 활동하였던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개별적으로 의병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존에 의병 활동을 하던 양반 유생, 평민에 더해서 이제 새롭게 대한제국의 해상 군인들이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까지 군대 활동을 하였던 군인으로서 활동하였던 해상 군인들의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그 전투력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미의병의 또 하나의 특징, 양반, 평민, 그리고 해상 군인 등 대한제국의 다양한 계층들의 의병에 참여하면서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분 차별적인 의식이 약화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미의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 동그라미 친 사진은 오늘날 봐도 아직 애띤 어린 학생의 모습이죠. 의병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제복을 빼입은 의병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대한제국의 해상군인 출신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거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군에 맞서서 격렬하게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격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 부대와 의병 대장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지역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결하여 서울에 있는 일본군에 맞서서 직접 싸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의 의병 부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인 의병 부대가 13도 장의군이라고 스스로를 이름 짓게 됩니다. 13도 13개의 도에서 모인 군대인데 의로움을 외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총대장으로는 이영희, 군사장으로는 허위가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울 진공 작전을. 그런데 총대장 이인영이 고향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장례식을 위해 고향에 내려가면서 군사장이었던 허위가 13도 장의군의 총대장을 맡게 됩니다. 13도 장의군은 서울을 목표로 하여서 계속해서 진격하게 되고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대문 밖 30리에서 일본군과 전투 끝에 패배하면서 결국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일본군의 반격으로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서울 진공작전에 참여했던 13도 장의군의 각 의병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의병들은 계속해서 일본의 침략에 맞선 의병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의병들의 활동이 매우 격렬하게 큰 규모로 발생하였죠.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병들을 공격해서 그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의병 활동이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죠. 그래서 일본은 의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 특히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진행합니다. 이때의 일본군 작전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에 대해서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소탕 작전을 펼치면서 많은 백성들, 많은 일반 민간인 양민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에서 체포당한 의병 대장들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 남한 대토벌 작전에서 체포당한 의병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대한제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병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1915년 체포된 마지막 의병대장이었던 최응원 장군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의병 활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의병 토벌 작전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은 이제 해외로 이동하여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해외로 이동하여 활동하는 의병들의 모습은 이후 우리가 배울 해외 독립군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 주제 1번 일본의 침략에 맞선 항일 의병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학습 주제 2번에서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체결됐던 을사조약,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 운동과 일본의 침략에 맞선 의열투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번 을사조약, 을사늑약 반대 운동입니다. 1905년 일본의 강요로 인해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이에 대한 저항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 고종 황제가 특사를 파견합니다. 17번 학습지 을사조약 체결 바로 직후에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몰래 대한제국 사람들을 파견하여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헤이그 특사 파견 그리고 헤이그 특사 파견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후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하게 되고 순종 황제가 즉위한다라는 내용 17번 학습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두 번째, 시일야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글이 발표됩니다.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글 제목입니다. 장지연이 쓴 이 신라 방성대국은 을사조약의 체결과 이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한 관리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신랄하게 담고 있었죠. 신라 방성대국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후 19번 학습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민영환, 홍만식, 김봉환, 김봉학, 이건석 등의 인물은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뜻을 표하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일본의 침략에 맞선 의열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열운동이란 소규모 조직이나 개인의 희생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네 가지 의열운동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자, 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나철 오기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오적 암살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을사오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을사오적이란 1905년 체결되었던 을사조약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5명의 대한제국의 신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오적 암살단을 나철 오기오는 조직합니다. 하지만은 을사오적에 대한 처단에는 아쉽게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네, 을사오적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의열활동 두 번째, 전명훈 장인환의 의거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으로서 활동했던 스티븐스 암살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전명훈은 스티븐스라는 인물이 샌프란시스코 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17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1차 한일협약의 결과 일본에 의한 고문이 대한제국에 파견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 파견되었던 외교고문 스티븐스는 일본의 한국 지배가 정당하다고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명훈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인 샌프란시스코에 스티븐스가 방문하게 되자 이자를 스티븐스를 암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권총을 들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가서 스티븐스에 대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자 전명훈은 권총을 들고 스티븐스에게 접근하여서 이제 육탄전, 이제 몸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스티븐슨과 전명훈이 격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스티븐스를 총으로 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장인환이죠. 참고로 전명훈과 장인환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요. 우연히 이날 샌프란시스코 항에 스티븐스를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서로 동시에 겹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전명훈, 장인환은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 암살에 성공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열활동 세 번째입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17번 학습지에서 을사조약의 내용을 배웠지요. 을사조약의 내용 두 번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해 간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한다. 이 통감부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통감이었죠.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파견되었던 첫 번째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은 저격하게 되고 이토 히로부미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안중근 의사는 체포되어서 러시아의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국이라고 하게 되죠. 순국이라고 하지요. 자, 다음 이재명 의사입니다.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을 처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서 정리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8번 학습지에서 일본의 침략에 맞선 항일의병, 을사늑약 반대운동, 의열투쟁 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항일의병, 의열투쟁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힘으로 맞서 싸우는 모습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애국계몽 운동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 일본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자, 다음 시간 19번 학습지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맞선 또 다른 방법,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